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암호화폐 이와 같은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파이코인의 그 로드맵이 이제 곧 가까이 올 것 소개한다고 얘기했는 것이 10월 중순이었는데 공지가 나왔는데 10월 중순이나 10월 후반부에는 버전 1에 대해서 나오고 버전 2는 12월 말 가까이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예상했던 것은 버전 2에는 오픈넷 일정 같은 것이 포함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는 KYC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전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때 가서 또 일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파이 오픈넷의 일정이 구체화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얘기들만 주로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직도 오픈넷의 일정은 구체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이 우리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어 가고는 있지만은 이런 그 KYC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시간을 가지고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픈넷 일정 같은 것은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제는 사실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에 저도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한글이 이렇게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한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선비들은 한글 창제에 엄청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할 짓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극히 반대를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한글과 같은 또는 블록체인의 기술 이런 혁신적인 것이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이제 만들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혁신적인 것이었고 지금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쓰고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아쉬움은 한자를 너무 무시해 버렸던 것이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보고서를 쓰더라도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쓰고 했던 것이 점점 한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자 공부를 등한시 했던 그런 세대에서는 이런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이런 것보다는 한자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자를 너무 우리가 무시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자가 주는 의미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법자를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법자라는 걸 알고 나면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물수변에 갈것자가 되어서 물이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제 잘못 흘러가는 것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법인데 이게 법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좋은데 이게 법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법대로 제대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인데도 잘못됐다는 걸 지적만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법을 알면서 지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끝나면서 제가 느낌은
야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을 많이 주는 그런 스포츠가 있었지만은 이 중국 항저우는 디지털 도시입니다. 디지털 도시로 디지털 기술을 이제 도시 자체의 그 디지털 도시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올림픽 아닌가, 중국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올림픽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게 된 그런 백그라운드에는 알리바바, 알리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하웨이의 5.5G 통신,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데, 가장 전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런 그 중국 항저우를 디지털 도시로 만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마윈, 알리바바를 만들었던 마윈이라는 분이, 이 양반이 이제 95년도에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던 게 항저우에서 이제 시작했고, 99년도에 이제 알리바바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중국 인터넷 혁명의 진원지가 됐던 것이 이제 항저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항저우가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최고 공로를 했던 이 마이윈이 여기에 이제 올림픽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하고 이런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마윈이 어떻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했던 말이 제가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를 얘기하고 파이코인을 얘기할 때도 바로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쓸모가 전혀 없다고 인식을 했던 사람과 이렇게 상당히 이게 필요하고 좋겠다고 판단했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였다. 지금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코인이 그나마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파이코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파이코인이 상장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보일 때 일반 사람들은 또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다 늦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그나마 좀 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왕 믿기 때문에 채굴 하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갈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아 팀이 정말 초창기의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 차원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여러 뉴스를 보고, 혹시나 잘못 가고 있으면 이제라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코인이 제대로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이코인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뭐 파이코인하고 전혀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의 파이오니어로서 파이코인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파이코인이 성공을 하고 나면은 그봐 그때 하는 것이 잘 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큰 보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도 이 파이코인이 가는 길이 가장 먼저 가고 있는 XRP가 또는 XLM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XRP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전직 은행가가 했던 말입니다. 이게 이제 XRP를 잘 알고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이런 블록체인 세대를 잘 아는 분들은 이미 믿기 때문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직 은행가가 했던 말은 XRP와 XLM이 결제 세계를 어떻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견해를 공유를 했는데, 이 전직 은행가 캐린이라는 사람은 은행 업계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내재된 결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XRP와 XLM이 해당 부분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얘기 중에 이제 기존 시스템의 결함 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송금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수수료가 너무 많고 이거 같은 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전문가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XRP와 XLM은 수수료가 1센트도 안 되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수료와, 그리고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혁신적인 기능으로서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필요 없어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이제 꼭 그 난스트로와 포스트로라는 이런 계정이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외환 거래가 심플하게 만들어지고 수수료도 적게 만들어져야 하는 과정을 왜 안 쓰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양반은 얘기했는데, 이 전직 은행가가 했던 말이 공감 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양반이 왜 하필이면 XRP가 이제 해외 송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인프라를 꾹 깔고 있는데, 여기에 XLM도 같은 비중을 다루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XRP와 XLM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이 좀 더 오픈넷 가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이 새 코인이 가는 길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XRP가 XLM이 가고 있는 길을 우리 파이코인이 곧 따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해도 좋겠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XRP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XRP가 마스터카드하고 협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들도 꽤 많아졌고, 최근에는 이제 그 런던 택시에, 이 택시는 XRP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하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글로벌하게 XRP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제 XRP를 이제 선전하고 있고, 이 택시에서도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코인이 택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영국에서 XRP로 택시 비용 지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반가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RP가 최근에는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슘이 샤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슘으로 이때까지 이제 인식하고 있던 것이 샤만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ODL이 온 디맨드 리퀴디티가 리플 페이먼트로 이게 바뀌듯이 브랜딩을 해서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있고, 슘도 샤만으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슘이라는 다른 어떤 그 앱이, 비슷한 앱이 있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슘이라는 것을 샤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샤하우라는 걸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이 샤하우하고 샤만하고 이런 쪽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퓨처 디지털 어워드 중에 리플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이 선정된 것들은 퓨처 디지털 어워드에서 리플이 선정된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전 수상자들이 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대형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 리플도 어떻게 보면 큰 규모는 아닌데 이런데 대형 그룹하고 같은 레벨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 아니냐. 언젠가는 몇 년이 있으면은 파이코인도 이와 같은 그 퓨처 디지털 어워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기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위터에 나왔던 것 중에 XRP는 단순한 구매, 판매 토큰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토큰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단일 세계 통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XRP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 여기에 이제 파이코인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파이코인은 단순한 구매, 판매 토큰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토큰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단일 세계 통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XRP는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는 리플렛의 ODL과 이 글로벌 크로스보더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되어서 이런 그 모든 국가의 법정화폐를 디지털이 되고 이렇게 블록체인에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에 리플이 브릿지 토큰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의 예로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5천만 달러를 다른 나라로 송금할 때 3초 만에 비용이 한 $30 정도 든다면 이게 엄청난 획기적인 방법 아니냐. 이런 기술들을 왜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이제는 곧 이것이 이제 앞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스위프트 2.0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을 이 양반이 트위터에서 썼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 컴퍼니, 주로 포인트 오브 세일, 우리가 포스라고 얘기하는 것 기계를 설계하는데, 여기에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를 언제든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포스라는 기계를 설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XRP는 모든 법정화폐를 이제 그 브릿지 통화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법정화폐로 XRP를 법정화폐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포스 기계를 이미 회사에서는 만들고 있다. 이것이 이제 통용화되면은 언제든지 이런 법정화폐를 XRP로 또는 다른 코인을 XRP로 교환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XRP의 활용성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을 때의 그 기득권 한자 중심으로 있던 그 양반들이, 상놈들이 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한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정보 독점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나왔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마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득권하고의 어떤 그런 싸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 파이코인도 앞으로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과 단순히 채굴만 하는 분과 또 채굴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활용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